이제 정기적으로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은 2주에 한 번씩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화해보는 사무소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로그인 채널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구독자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1000명이 이제 드디어 넘으셨고요. 그래서 댓글들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댓글에 대해서 답글을 달아드리는 게 맞는데 시간 관계에서 이제 몰아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될 건데 2주에 한 번씩은 꼭 댓글 관련돼서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댓글입니다. 지난주에 중고로 태블릿을 구입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오늘 검찰청 가서 고소장을 쓰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하신 내용은 배상명령은 언제 하면 되는 건가요? 배상명령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이런 이제 질문이에요. 배상명령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피해본 금액 돌려달라, 돈 달라, 이제 이거죠. 근데 그거를 별도로 또 민사소송하면 되게 번거롭지 않습니까? 법원에 또 인지대 송달료도 내야 비용 들어가죠, 시간 들어가죠. 절차가 이제 두 개로 이원화가 되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 번거롭단 말이에요. 힘들고. 그래서 배상명령제도라는 거는 진행되고 있는 그 형사 절차에서 아예 야, 돈 줘 라고 민사소송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효과를 부여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재판 넘어가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판 절차에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 과정에서는 배상명령 신청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기소가 돼서 재판 넘어가면, 법원 넘어가면 그때 배상명령 신청을 그 재판부에다가 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이제 소액 관련된 사기 사건들 이제 조사하면서 형사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형사조정이라는 거는 서로 이제 합의해서, 합의란 건 뭐겠어요? 돈 돌려주라는 거죠. 돈 돌려주면 너 처벌시 낮춰줄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절차가 한번 올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뭐 신청하실 수도 있지만 본인 신청 안 해도 검찰에서 보고 이렇게 판단해서 직권을 해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면 수사 단계에서는 본인이 해야 될 부분,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형사 조정 신청을 한번 하시고, 형사 조정이 안 됐다 그럼 재판 넘어가면 그때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글을 올리신 거는 구글 인터넷에 출장샵 사이트 모두 사기다, 조심조심,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약간 계몽적 차원에서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맞습니다. 인터넷에서 무슨 이렇게 출장 마사지 해가지고 성매매라든지 이런 거 권유하면서 안전금, 보증금 이런 거 얘기하면 99.9%, 100%라고 해도 되겠네요. 100%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120% 사기입니다. 전부 다 사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낚이신 분들, 소위 얘기하는 낚이신 분들은 저 돈 절대 못 찾습니다. 소송을 해도. 자, 그 다음에 N번방 방지법 관련 아청법 개정. 이제 아청물 시청만 해도 징역 1년. 와, 이거 영상 굉장히 많이 보셨던데, 이분이 댓글 다신 거는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왜 이거 삐 처리해 주십시오. 왜 만들어 통과시키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나라네. 뭐 이런 댓글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거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또 얘기 짧게 할게요.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 졸속입법이에요. 되게 늦었어요. 되게 늦게 만든 법이지만 너무 급하게 만든 것 같아요. 취지는 이해는 가지만 너무 급하게 만들어 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은 드는데요. 별일이 다 있어서 뭐 부티나게 생기셨는데 푸근하기까지 하는데 이런 건 얘기할 게 없잖아요. 이거 얘기할까? 변호사 유튜브 돈 버나? 돈, 아직 번 건 없었어요. 아청법 얘기인데 소지죄와 시청죄는 공소시효가 5년 맞나요? 그리고 다운로드한 거 갤러리에서만 지우면 되나요? 공소시효 5년 아닙니다. 공소시효 10년이에요. 다운로드한 거 갤러리에서만 지우면 되나요? 아니에요. 갤러리에서 지워도 문제가 되면 국과수에서 디지털 포렌식 조사 다 합니다. 예외 없이. 그러면 삭제된 것도 다 나와요. 피해자인데 고소 대리인을 선임 안 하면 경찰 조사 시에 불리해지나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불리해진다기보다는요, 고소 대리인이 선임이 돼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피해자분들은 내가 왜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돼? 뭐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좀 틀리다고 보셔도 됩니다. 변호사니까 사건 선임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국선 변호사 제도도 있으니까 국선 변호사라도 선임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분 아까 그분인데 발생 장소가 집안에 CCTV가 없는 안방인데 증거가 없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뭐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대부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진술이죠. 그래서 CCTV라든지 이런 게 없어도, 목격자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무고로 역고소될 가능성이 있나 해서요. 물론 어떤 사건이든 다 가능성이 있죠. 저희가 진행하면서 항상 보면은 왜 이렇게 사건이 꼬여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분명 이분은 피해자인데 상대방은 가해자는 무혐의가 나오고 거꾸로 무고로 막 조사받으면서 2차, 3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 대부분의 그런 사건들 공통점이 뭐냐면 사건 너무 쉽게 생각해요. 자기가 이제 피해자니까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신경을 좀 안 쓰시는 거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이제 진술하고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확하게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무고로 역고소될 가능성이 있나 해서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예, 그럴 가능성도 언제든지 상존합니다. 저는 남자고 상대는 여자인데 취중에 제 엉덩이를 손으로 철썩 때렸어요. 수치심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받은 진단서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그럼요. 예, 그게 이 강제추행인데,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질문하신 내용 보면 처벌이 가능하고요. 정신과 치료받은 진단서, 이것도 간접 증거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만약 고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진단서 이런 거 첨부해서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댓글에 대한 이제 답변 이제 위주로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뭐 마음 같아서는 모든 댓글에 대해서 하나도 안 빼고, 지금 보니까 질문하신 분들도 많고요. 본인들의 이제 영상에 대한 어떤 의견 말씀해 주신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견에 대해서 또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이런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이제 또 어떤 시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로 질문하신 분들에 대한 답변 위주로 이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기적으로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은 2주에 한 번씩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더 많이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소통도 되고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